교대 교수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진주교대 김도헌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발제가 15분 이상 됐는데 어떻게든 저도 시간을 좀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남권 교대 교수를 대표해서 발표를 맡게 된 진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김도헌입니다. 교육공학자로서 미래교육에 관한 국가교육회의가 열린다고 하니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논의의 핵심이 교원양성체제 개편이라고 하니 교대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보다는 우려의 마음이 더 큽니다. 교원양성체제의 개편은 문민정부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를 3개월간의 기간을 미리 설정하고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맞추어 또 인구절벽을 핑계로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깊은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제 교대 교수의 관점에서 교원양성체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과거에 꼬인 실타래를 풀지 않고 미래교육의 설계도를 그릴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교육 설계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인구 감소 등 외부 환경 변화를 민감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과거에 꼬인 실타래를 직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수급구조의 난맥상입니다. 중등교원의 경우 70년대 교사가 부족하던 시절 교사 자격을 대량 양산하여 수급구조의 불균형이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로 사범대학은 목적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거의 어렵게 되었습니다. 역대 정부가 전문대학원 도입, 교사대 통합 등의 개편 시도를 하였지만 실제 이행되지 못한 이유도 수급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선결과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 논의에도 초중등 교사 자격 연계나 양성기관 통합이 검토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 논의에 대해 교대의 교수들이나 학생들은 매우 염려스러운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중등의 수급구조 개선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 교사대가 통합되거나 초중등 교원 자격이 연계된다면 중등교원 수급구조의 난맥상이 초등교원 양성체계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15년간 제가 몸담고 있는 진주교대 입학정원은 500여 명에서 300여 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교대의 경우 이처럼 입학정원을 줄여서라도 정상적인 수급구조를 유지하려 노력했고 그것은 목적대로서의 존립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 뼈를 깎아내는 고통분담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핵심은 교원양성대학이 목적대로서 정상화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교육대조차 목적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인가의 문제로 우리 교육대학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 실습 확대 방안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경청의 발제문에는 국가교육회의가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중등교사의 낮은 효능감에 대한 원인 진단과 해결책입니다. 발제문은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 교대, 사대 입학하는 학생들은 국제적으로 뛰어난데 도대체 교원 양성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현장에 나가면 효능감이 낮아지게 될까 하고 말이죠. 결국 낮은 효능감의 원인을 양성교육에서 찾고 있습니다. 현재의 양성교육은 현장 적합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실습기간을 학기제 형태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원인 진단은 틀렸고 해결 방안은 반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의대생들은 높은 수준의 현장 적합성을 갖추기 위해 오랜 기간의 인턴 생활을 견뎌야 합니다. 그들이 힘든 인턴 생활을 버티는 이유는 의사가 되겠다는 희망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힘든 인턴 생활 후에도 정식 의사가 되기 위해 수십, 수백 대 1의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면 오랜 기간의 수련의 생활을 버텨낼 의욕과 동기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즉 수급구조의 정상화 없는 양성교육의 정상화는 없습니다. 수십 대 1 경쟁의 임용시험을 봐야 하는데 아니면 그 임용 경쟁률 때문에 이미 교사 되기를 포기했는데
그들에게 교육 실습을 한 학기로 확대한다? 실효성의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은 양성교육을 탓하는 것부터가 아니라 수급구조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토대 위에 현장 적합성 강화와 같은 양성교육의 질 개선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제 미래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사 전문성은 무엇일까요? 지식 또는 교과 중심의 전문성일까요? 아니면 사람에 대한 전문성일까요? 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는 일터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사의 역할 변화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개편 검토안을 보면 교사의 역할 변화를 지식 전달자에서 학생의 성장을 돕는 협력자, 수업 전문가에서 갈등과 문제 해결을 돕는 소통, 중재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래 사회는 지식 전문가인 교사보다는 사람 전문가인 교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초중등 교사 자격 연계나 T자형 전문성 같은 자격 체계 유연화 방안들은 여전히 교사 전문성을 교과 중심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그 방향을 제시했듯이 미래형 교사는 사람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키워내야 합니다. 연령과 세대에 대한 이해, 발달과 성장에 대한 이해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뇌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는 아동의 발달과 성장을 돕는 협력과 조력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중등교사는 청소년기의 갈등과 문제 해결을 돕는 소통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초중등 자격체계의 연계나 교원 양성 체제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가 요구하는 교사 전문성에 역행하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 발달의 관점에서 초등, 중등, 교원 양성 기관이 각각 갖는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격체계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교원 양성 체제의 개편,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좀 구별하여 논의합시다. 교원 자격체계 유연화, 개방형 인기제 등 여러 개편 방안들이 검토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부가적인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초중통합학교의 증가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긴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개편 논의의 중심에 서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논의 이야기하지만 본질은 허울뿐인 목적형 대학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입학정원 대비 교원 임용률이 예비교사들이 교사를 꿈꾸는 것이 더 이상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정상화 또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난제이지만 교원 양성 대학을 바로 세우는 본질입니다. 임용시험을 개선하는 것도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기 위해 4년 내내 임용시험에만 매달려야 하는 중등 예비교원, 4학년 내내 국가교육과정을 통으로 암기해야 하는 초등 예비교원, 산업시대의 유물에 갇혀 미래형 교원 양성을 가로막고 있는 본질적 문제들입니다. 개방형 인기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본질과 부차적인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형 대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본질이고 목적형 대학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개방형 인기제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부가적인 일일 것입니다. 개방형 인기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다양한 교사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형 인기제의 도입이 목적형 대학의 붕괴를 초래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 교원 양성 체제인가요? 목적형 대학을 통해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춘 교원을 정상적으로 양성하는 구조를 회복한 속에서 개방형 인기제는 부가적이고 선택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원 양성 기간 개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령기 아동이 급격하게 감소하니 교육대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국립대와의 통합, 교사대 간 통합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재정의 논리로 위축되고 있는 교육대학의 미래를 걱정해 준다면 오히려 교육대학 간 통합을 통해서라도 목적대로서의 지속가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질에 충실한 정책 방향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K에 뒤에 싹을 틔우자는 제안을 가지고 제 소견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발제문은 코로나19가 미래를 현실로 가져왔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구절벽의 시대에 지금의 교원 양성 체제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를 물으며 글을 닫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절벽의 시대, 미래교육,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답은 뚜렷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학급당 학생 수를 현저하게 줄여야 합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구절벽의 시대, 학생이 준다고 교육 재정도 줄여야 하나요? 교사 수급도 줄여야 하나요? 교원 양성대학도 위축되거나 통합되어야 할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학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인적 자원이 국가 발전의 동력인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절실하게 늘려야 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K방역이라는 국제적 모범을 창출했습니다. 진단키트 개발에 미리 투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의 무료 수준으로 선제적 진단검사들을 시행했습니다. 재정의 논리가 아니라 방역, 본연의 논리에 충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절벽이라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K에듀의 모범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학습자 중심의 삶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재정을 오히려 확대하는 역발상의 혁신을 할 수는 없을까요? 언제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OECD의 평균만을 쫓아갈 것인가요? 그 평균값을 올리기 위해서 학교에 투입되는 모든 인적 자원들에게 교사 자격을 부여라도 할 것인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지표는 학급당 학생 수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삶을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도 학급당 학생 수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저출산, 저성장 시대를 새로운 표준이 필요한 뉴노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육이 OECD 평균만을 쫓지 말고 OECD 평균을 능가하는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길 기대해 봅니다. 시대에 끌려가는 교육이 아니라 시대를 끌어가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길 기대해 봅니다.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교육의 논리로 교육의 백년지 대계를 세우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교육 분야에서도 K에듀의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